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6년 만이고요. 국빈 방문은 8년 만인데요. 자, 오늘 2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 기대가 되시죠? 한한령 해제, 또 한반도 비핵화 등 중요한 의제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올 전망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의 의미, 또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빈 방문은 8년 만이고요. 이제 중국 대통령 방문은 이제 6년 만, 2019년 이후에 7년이 됐네요. 올해 해가 바뀌었으니까. 자,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큰 의미부터 한번 좀 짚고 가보죠. 네,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난 한 9년 동안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다시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그런 움직임 관련해서 지난 11월 1일 날 경주에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과 네. 이번 정상회담은 하나의 세트로 생각을 해서 이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9년간 냉각됐던 한중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린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베이징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한중 관계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들에서 한중 관계 복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도 복원도 역시 그냥 복원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예. 복원을 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큰 의미,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전면적인 복원. 네. 여기서 또 우리 의미를 찾아 주셨고요. 자, 새해 첫 번째 방문, 여러 국가가 있을 텐데 이제 중국을 딱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도 좀 우리가 뒷의미, 좀 이유도 한번 봐야 되겠죠? 봐야죠.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첫 번째 외국 방문이 되는 것이고, 또 국빈 방문국으로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또 새해 1월 4일 날 새해 벽두부터 그렇죠. 국빈 초청을 네. 하는. 네. 원래 이 기간에 중국이 외국 손님을 국빈 초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없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네, 중국의 1월은 외교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에 집중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하고는 일정을 잡지 않습니다. 춘절, 그러니까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그때까지는 거의 외교가 좀 아프리카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진행된다. 근데 이렇게 한국 대통령을 1월 4일 부터 7일까지 국빈 방문 초청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만큼 한국과 중국 양쪽이 모두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이런 문제를 시일을 끌 필요가 없다.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고 양쪽이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우리 한중 관계, 우리나라와의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안 했으면 1월 4일에 초청하지 않습니다. 초청한 예전에 1월 4일에 다른 나라 정상을 국빈으로 초청한 사실은 제가 과문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일정과 외교 일정을 다 뒤로 무르고 재조정을 해서 어렵게 만드는 일정입니다. 네. 그런 것들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국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방중 이재명 대통령 3박 4일간의 일정이고요. 오늘 오후에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박 4일간의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들 하나씩 짚어보죠. 네, 3박 4일 일정인데 국빈 방문으로서는 약간 약식에 가까운 그런 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정상회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급하게 조직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정상적인 것보다는 표준적인 것보다는 약식이 많다. 예. 이런 특징을 좀 보일 수가 있고요. 어제 이제 베이징에 도착을 했는데 제중동포 네. 만찬 간담회 일상적인 것이죠. 오늘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 네. 국빈 만찬이 있습니다. 국빈 만찬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국빈 방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내일 권력 서열 2위, 3위 이런 분들과의 네. 연속 접견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하이로 이동을 해서
서기, 당서기와 오찬 접견이 있는데 그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소통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날 4일은 상하이에서 일정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가 상하이와 인연이 있죠. 임시정부 청사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과 상하이 임시정부 출범 기념 행사를 갖고 돌아오는 이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어제 이제 동포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한중 정상회담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지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그리고 천진닝 상하이 당석입니다. 만찬 또 리창 총리와의 오찬도 있고요. 마지막 7일 날 스타트업 서밋 그리고 상하이 임시정부를 방문하고 이제 귀국하는 그런 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중 정상회담 또 중국 방문의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도 앞서 교수님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초에 중국이 이렇게 상대국을 국빈 초청하는 것도 정말 처음 있는 일이고 연쇄회동. 왜냐하면 우리가 11월에 한번 했단 말입니다. 이어서 하는 것도 예, 만 1일 날 2개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쇄하는 것도 처음이다. 그만큼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위성락 실장도. 네, 바로 그 점입니다. 9년 동안 한중 관계가 냉각이었습니다. 2016년 7월에 한중 관계가 말하자면 부서졌었습니다. 네. 그 상태가 지금까지 왔던 거죠. 이것을 다시 고쳐서 관계를 개선해서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이런 상태로 가보자라고는 양국 지도자의 의지가 정확하게 지금 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사실은 중국에서도 외교적인 판단을 굉장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 경주에서 한 이후에 12월 중에 가능하면 12월 중에 하면 어떨지. 아, 바로요. 네, 예.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었는데 정상회담이 그렇게 쉽게 가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 주석도 일정이 많고 이재명 대통령도 일정이 많기 때문에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3개월 이상 또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특히 국빈 방문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중국이 호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준비했던 겁니다. 네. 아마도 다음 주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오는 그런 그림보다 시나리오보다 차라리 중국을 먼저 왔다가 일본을 가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외교적으로 더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은 또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해서 시기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때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2, 3년 동안 노력을 했고 그렇죠. 17, 19년도 갔었고요. 17년, 예, 18년, 예. 19년에 네. 그런 노력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2020년 정도가 되면 관계 개선 하려고 했습니다. 한안령도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온 겁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양국 정상 방문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중 관계 개선도 무한정 뒤로 밀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거죠. 윤석열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마음이 급했다. 예. 잃어버린 5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고 이 기회를 놓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요. 이제 방중 전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어떤 의미의 뜻을 담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의 뜻은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 중국의 통제를 받는 일부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느냐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고 중국을 전체로 대표하는 건 베이징 정부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하고 이제 말을 안 하겠다. 그걸 확인한 겁니까? 네, 그거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네.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그걸 확인을 해준 겁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국에게 민감하냐면 예.
이 부분에서 어그러지면은 아예 국가 관계를 단절하겠다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11월에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지 아주 안 않습니까? 좋죠. 예.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의 유사 전쟁이 발생하면 그것은 일본의 존립 위기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 말은 일본이 대만 문제를 중국의 내정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 행위로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립위기니까 자위대가 파견해서 타이완을 도해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아주 그냥 난폭한 항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데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부분도 됩니다. 중국은 국가 주권의 또 영토의 통합성이라는 주제에서 네. 문제가 좀 있습니다. 타이완뿐만 아니라 신장 위구르, 또 티벳, 홍콩, 마카오 이런 지역들은 지금 베이징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뒤로 후퇴를 한다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죠, 그쪽은요. 또. 뭐 네. 이제 그쪽에서 네. 분리 독립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티베트도 망명 정부가 또 있습니다. 네. 뭐 마카오나 홍콩은 약간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국에겐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일정이 오늘 오후에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여러 내용들이 좀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다 이야기도 합니다. 뭐 한화일령 또 비핵화도 있고요. 이 밖에도 서해 구조물 이야기 많은 이야기도 좀 오갈 것 같습니다. 어떤 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의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제가 너무 많아요. 지난 네. 9년 동안 한중관계 나빴기 때문에 그게 예. 이슈가 계속 쌓여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국가 간의 양자 간의 정상회담 의제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양자 관계가 있고 지역의 문제, 이제 동북아 문제가 있죠. 예. 그다음에 제일 상층에는 글로벌 현안이 있습니다. 그 양자 관계에서는 경제 협력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역시 경제 협력에 있어서 상호 윈윈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동안 9년 동안 경제 협력이 소극적으로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서로의 관심사가 됐고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민감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한령이 대표적입니다. 네. 그야말로 한한령. 그 한국과의 문화적 교류를 중국이 알게 모르게 제한한다.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최근에는 서해에 중국이 구조물을 세우면서 네. 서해를 자기 내해화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한국에서의 불안감이 굉장히 증폭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할 필요가 있고요. 항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양자 관계에서는 이런 문제 또 반중 감정, 중국에서는 혐한 뭐 감정 이런 네.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동북아 문제가 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비핵화 문제가 있죠. 네. 북한 네. 비핵화 네. 문제가 있고 또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또 중국이 협력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타이완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할 거고요. 네. 중일 간에 또 갈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중국 입장을 좀 지지해 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예. 그때 한국 대통령은 또 거기에 대해서 그래 중국 편을 들게라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두 정상의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고 글로벌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관세 협정이라든가 해서 국제 질서 자체를 변경시키는 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정상의 의견 교환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미 동맹도 예. 역시 의제가 될 것입니다. 한알령은 선물로 받아올까요? 지금 많은 기대도 하고 있고 증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좀 오히려 좀 실망감도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걸? 한한령은 예. 이미 경주 회담에서 언급을 한 차례 했는데 의견 안 교환했는데 풀려요, 그 뒤로 아직까지. 안 풀리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예. 중국은 한한령이 없다는 겁니다. 없는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 분명히 한국 문화인들이 중국에서 콘서트 못한다. 어려움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야말로 양국 정상의 신뢰가 충분히
확인이 된 이후에만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그 부분에서 진전이 있어야 되고요. 네. 진전이 있으면 한한령을 푼다 이런 식으로는 답이 안 나오고요. 콘서트 허가 이런 거겠죠. 알게 모르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갈 텐데 이미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 한한령은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앞으로 갈 것이고 이런 것들은 한중 간의 신뢰 관계에 따라서 폭과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만 어쩌면은 좀 그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신뢰 문제가 생기면 또 느려지거나 정체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이제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뭐 수직 아니면 뭐 중간재 팔고 수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평적인 협업 관계로 바뀐다.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3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에서는 대체적으로 한국이 고품질, 네. 또 중국은 뭐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는 바탕으로 하고. 이런 네. 협력을 했는데 중국이 워낙에 급속도로 질적 양적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중국이 한국 경제를 추격을 했거나 추월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 협력도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수평적 협력에 대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이것은 한중 관계 개선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국과 중국의 연도별 교역액 규모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우리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200여 명의 경제인이 또 동행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방중을 계기로 민간 차원도 함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자 정상회담이 잘 풀리고 나서 아마 빠르게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교수님 이제 4월에 지금 예정대로라면 뭐 베네수엘라 사건도 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합니다. 이 얘기도 분명히 좀 같이 좀 큰 폭에서 일련 속성에서 놓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미, 한중 다 중요하죠. 한일도 또 중요하고 어떤 방향의 실리 외교가 필요할까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이익 규정 또 외교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는 하나의 판에서 모든 나라가 같이 뭐 왁자지껄 싸우는 게임이 아니고 그렇죠. 각각 다른 층, 1층, 2층, 3층, 4층에서 각각 다른 게임이 벌어지는 그런 구도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자꾸 생각할 때 미국과 중국이 하나의 판에서 서로 일본까지. 네. 이제 난 내 편이네 네 편이네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하는 걸로 상상을 하는데 외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1층에서는 미국과 군사 안보 협력을 할 수 있고 2층에서는 중국하고 경제 협력하고 3층에서는 다시 미국과 또 경제 협력을 할 수 있고 다층적인 면이 있고 그게 실제 외교이기 때문에 네. 외교에 대한 어떤 그 그림 자체를 새로운 우리만의 독자적인 그림으로 변형을 시켜서 해석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도 미국 독자적인 외교 그림이 있고 중국도 중국 독자적인 외교 그림이 있고 그것을 다른 나라에 계속 설명하면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독자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것은 다층 외교라고 하는 그런 구상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면 미중 간에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협력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